우리 제가 부가가치세 신고서가 출제가 된다라고 했죠. 많이 5점 또는 6점으로 출제해요. 출제하는데 뭐가 안 나오면 쉽냐면 가산세가 안 나오면 쉬워요. 여러분 제일 힘들어하시는 게 가산세거든요. 근데 가산세가 나오면 어려워요. 근데 가산세가 여태까지 최근 2년 동안이죠. 가산세가 7, 안 나온 게 3. 그러니까 대비하셔야 나온다라고 했죠. 그리고 현실에서는 가산세 계산 잘 하셔야 돼요. 그렇죠. 현실에서는 그러니까 가산세 계산을 잘해야 된다라는 건 우리가 반대로 얘기하면 언제까지 하면 가산세 안 묻는 것도 있거든요. 언제까지 날짜가 또 있어요. 그렇죠. 그것까지 알고 계시면 실무에 엄청난 도움이 되실 거예요, 분명히. 그렇죠. 여러분들 시험 목자서 고생하는 것 파트지만 그냥 여러분들이 그래 가산세를 잘하면 수업 도움이 된대 실무에 그래 잘 해보자 이렇게 하셔야지. 나는 시험 목적이니까 포기해 그렇게 하시면 안 돼. 알죠? 해볼게요. 무서워서요. 잠시만요. 자 일단 세금 계산서 쪽 가산세 좀 잘 내요. 세금 계산서 쪽. 자 여기인데 여기서는 여러분들이 외우실 게 필요적 기재사항 요거만 잘 외워주시면 됩니다. 알죠? 다른 건 필요 없으면 여기 이 동네는 일단 여기 챕터는 자 일단 필요적 기재사항이 누락되면 그렇죠? 필요적 기재사항이 누락되거나 사실과 다르면 공급자든 매입자든 제재가 있어요. 근데 공급자는 제재가 딱 한 개밖에 없거든요. 매출자는 가산세고요. 근데 매입자는 가산세도 제재지만 매입세 불공제도 제재예요. 맞죠? 매입자는 매입세 불공제는 10% 안 빼주는 거니까 10% 가산세 효과입니다. 그죠. 그래서 미리 말씀드리면 매입자는 매입세 불공제입니다. 이거는 출제를 실기 때 할 수도 있어요. 뭐냐면 다 들어보실게요. 만약에 이거 낼 수 있거든요. 뭐냐면 시험에서 우리 나중에 이제 아마 오늘은 안 되고요. 다음 주에 할 건데 우리가 이제 공제받지 못할 매입세액 명세서라는 서식이 있어요. 공제받지 못할. 그럼 거기는 불공제 입력하는 거잖아요. 맞죠? 그래서 여기 매입자는 필요적 기재사항이 누락되면 매입세액 불공제가 돼요. 그럼 거꾸로 얘기하면요. 필요적 기재사항이 아닌 건 누락돼도 공제됩니다. 그러니까 필요적 기재사항 잘 외우고 계셔야죠. 얘 아니면 다 해도 되고 안 해도 되는 사항이 되는 거예요. 아시죠? 오케이. 출제 가능성은 세무 2급은 잘 안 내는데 위로 올라가시면 낼 거고 세무 2급도 같이 가끔 냅니다. 잊을만 하면. 해보면 자 일단 세금 계산서에 반드시 뭐가 적혀야 되냐면 당연히 사업자 등록번호는 무조건 적혀야 돼요. 판매자든 구매자든요. 아시죠? 이거 주의하시고 다만 판매자가 구매자한테 주죠. 세금 계산서 구매자는 받기만 해요. 받기만 하기 때문에 주는 놈의 상세한 내역인 여기 성명, 대표자 성명 같은 거 법인의 명칭은 필요적이지만 우리가 공급받는 자의 성명이나 명칭은 안 적혀도 괜찮아요. 아셨죠? 그럼 낚시를 파겠죠. 공급받는 자의 성명 또는 명칭 이렇게 필요적 기재사항에 그럼 낚시인 겁니다. 낚시. 자, 그다음에 동그라미 3번은 설명 안 드려도 되겠죠, 여러분들. 이거 안 적히면 당연히 난리 나는 거죠. 당연하고. 자, 그다음에 동그라미 4번하고 동그라미 3번 비교 잘 하셔야 됩니다. 이게 좀 말장난인데요. 자, 우리 세금 계산서는 언제 발급하냐면 공급 시기에 발급해야 된다라고 했죠. 맞죠? 근데 여기 공급 연월일은 공급 시기가 아니라요. 뭘 의미하는 거냐면 인도한 날짜를 의미해요. 공급한 일자. 인도일만. 근데 우리가 아까 재화든 용역이든 공급 시기는 인도일만 있지 않고 다양했었죠. 맞지? 다양했잖아, 아까. 다양했으니까 그 공급 시기를 포괄적으로 부가가치세법에서 표현하는 게 작성연월일이라는 표현 써요. 아니, 공급 시기를 부가가치세법에서 작성연월일이라고 표현한다고요. 그러니까 이 작성연월일 공급 시기를 포괄적으로 나타내는 말이기 때문에 필요적 이상인 거예요. 실제로 그렇습니다요, 여러분들.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 메인 매출 전표 입력에 입력하는 날짜가 작성연월일자 입력하는 거예요. 오늘 날짜 입력하는 거 확실하게 아닙니다.
아니 그냥 문제에서 날짜 주잖아. 그거 하시면 되고. 가끔씩 이렇게 또 얘기하면 여러분 무슨 말이야 이렇게 하셔서 됐죠? 공급자는 1% 가산세 때리지만 뭐 우리 시험 목적상은 아닙니다. 알죠? 이 정도. 자, 그 다음에 이제 우리 시험에 가장 많이 내는 게 요 전자세금 계산서입니다. 가산세, 세금 계산서 관련 가산세 많이 줄지 특히 여기 전자세금 계산서 여기 다 냅니다 시험에. 해볼게요. 자, 일단 여러분들이 전자세금 계산서의 발급 의무자는 일단 법인은 매출액 안 따집니다. 무조건 전자세금 계산서를 발급 꼭 해야 돼요. 저는 뭐 이걸 2011년도부터 법인이 제가 알기로는 시행을 그때 했었어요. 이런 거 외우는 게 짜증나긴 하지만 공부할 때 바뀌어가지고 하지만 개인 같은 경우에는 한 2, 3년 뒤에 하거든요. 일반적으로 전자를 법인 일단 너희들 먼저 해보고 괜찮으면 이제 그 다음 개인 시켜요. 알죠? 그래서 개인은 아직 활성화가 아직 조금은 덜 됐으니까 개인 같은 경우에는 직전 연도 왜냐면 올해 연도에는 1년이 다 안 들어오잖아요. 신고할 때는. 그래서 직전 연도에 공급가액이 2억 원 이상인 개인 사업자입니다. 자, 여러분 시험 6월 달에 보시잖아요. 네. 6월 달까지는 2억이에요. 네. 7월 혹시라도 재수없는 소리는 아닙니다. 세물 볼 수도 있는 거니까. 맞죠? 그래서 7월부터는 1억입니다. 1억. 맞죠? 지금은 2억. 맞죠? 물론 그때 여러분들이 공부하실 때 선생님이 또 설명드릴 거예요. 이건. 알죠? 그러면 여러분들 중요한 게 뭐냐면 전자세금 계산서를 발급을 안 한 겁니다. 법인이. 그럼 두드려 팹니다. 가산세를요. 시험 무지하게 내요. 시험에는 이렇게 절대 안 줘요. 법인이 전자세금 계산서를 발급하지 않았다라고 안 줍니다. 왜요? 우리 시험은 법인을 가정하고 출제하기 때문에 법인이라는 단서를 안 줘요. 종이세금 계산서 발급 이렇게 출제합니다. 여러분들 익명하고 끝내요. 알죠? 왜냐하면 법인이라고 언급이 없거든. 알죠? 그럼 알아서 여러분 해석하셔야 돼요. 무조건 법인이니까. 그래서 어떻게 가산세 두드려 패는지는 뒤에서 할 거고요. 자, 그 다음에 2번은 발급 시기의 특례예요. 원래는 공급 시기에 발급하는 게 맞거든요. 예외적으로 우리가 선발급 대가 먼저 받으면 허용하고요. 그다음에 후발급인데 이 2번 발급 시기는 후발급입니다. 후발급. 자, 내가 원래 5월 13일인가요? 4일이구나. 5월 14일 날 물건을 팔았으면 원래 5월 14일 날 발급해야 돼요. 세금 계산서를. 하지만 바쁠 수도 있잖아요. 그래서 언제까지 괜찮냐면 다음 달 10일까지는 괜찮아요. 그러니까 6월 10일까지 발급하는 괜찮다라는 거예요. 이거 알아두시면 좋겠죠? 이걸 모르시면 나 어떻게 가서 뚜드려맞게 생겼는데 스트레스 받고 막 쉬게 했다가 근데 이걸 배웠으면 다음 달 10일까지 하면 되지 뭐 이렇게. 그죠? 얼마나 좋아 이게 정신적 스트레스 방지하고 짜맞추는 거잖아요. 지금 그죠? 이거 외우는 스트레스가 더하죠. 아무튼 자, 그럼 이제 뭐가 될까요? 그러면 다음 달 10일까지 발급 안 하면 어떻게 될 건데? 를 내는 거예요. 아시죠? 요게 가산세입니다. 여러분들 오해하시면 안 되는 게 가산세는 뭔가를 잘못했다고 때리는 세금이 아니라요. 의무를 안 했을 때 때립니다. 그럼 제가 하고 싶은 건 뭘까요? 여러분 의무의 반대가 뭐죠? 권리. 권리를 행사를 안 하면 그건 불쌍한 놈이어서 가산세 안 때려요. 나중에 할 거지만 그래서 여러분 조심하실 게 가끔씩 뭐만 잘못하면 막 때리는 분들 있죠. 야, 너 잘못했으니까 너 때려. 맞아. 너 맞아. 두드려 맞아. 알죠? 그러니까 세금을 많이 내겠다라고 신고한 거예요. 내가 낼 세금 100만 원인데 1000만 원을 모르고 0을 더 붙인 거야. 그럼 세무서가 이 새끼 봐라 900만 원 더 신고했어? 이런 쓰레기 같은 두드려 맞아야지 너. 불쌍하지 않아요? 안 그래도 900만 원 더 신고해서 짜증나 죽겠는데 납부도 900만 원 더 했어. 짜증나 죽겠는데 세무서가 900만 원 더 내셨네요? 잘못했으니까 두드려 팰게요. 했죠? 이게 이중처벌이죠. 그죠? 했죠? 그래서
권리, 그러니까 여러분 나중에 과다 신고하거나 아니면은 과다 납부하는 건 안 때려요, 가산세를. 알죠? 그래서 꼭 의무의 불행사인지 아니면은 권리를 행사 못한 건지 꼭 구분하셔야 돼요, 나중에는. 자, 그러면 요 가산세 해볼게요. 요거하고 좀 쉴게요. 2번 요거. 딱 보시죠. 자, 우리 시험에는 쉽게 내면 아예 가산세 이름을 던져주고요. 어렵게 내면 날짜를 던져줘 버려요, 그냥. 알죠? 쉽게 내면 그냥 요 가산세 있어요 라고 주고요. 물론 요 가산세가 있다라고는 하지 않고 지연 발급했다 이렇게 줍니다. 하지만 어렵게 내면 몇 월 며칠 날 발급했다 이렇게 줘요. 알죠? 당연히 어려운 거 위주로 대비할 수밖에 없어요. 시험도 그렇게 냈고. 그래서 여기는 세금 계산서 발급 매출자가 되겠고 세금 계산서 수치는 매입자. 그랬을 때 가산세를 어떻게 패냐라는 겁니다. 자, 들어보실게요. 자, 일단 여러분이 조심하실 게 한 가지 있어요. 뭐냐면 우리가 이제 이쪽 세금 계산서는 지연이라는 단어가 있고 미라는 단어가 있어요. 지연 발급, 지연 수치, 미발급, 미수치가 있습니다. 일단 우리가 알고 있는 지연 발급, 지연 수치는 늦게 발급, 늦게 수치죠. 그리고 미발급, 미수치면 안 받음, 그렇죠? 안 받음, 안 발급이 되잖아요. 그죠? 근데 우리가 가산세는요, 이런 것들이 있어요. 뭐가 있냐면, 여러분들이 우리 학원에 수업을 들으러 오셨는데, 2시간 수업 듣고 가시면 지각이에요, 결석이에요? 아, 2시간이래. 죄송해요. 2시간 맞지? 우리 4시간 반이 반 수업이니까. 50% 미만 듣고 가시면 결석이다라고 했잖아요, 제가. 그러지 않았나? 맞죠? 그런 게 있어요. 그러니까 너무 늦게 하면 안 한 걸로 봅니다. 그러니까 너무 늦게 주고받으면 이건 안 주고받은 걸로처럼 봐요. 그렇죠? 그게 있어요. 그 날짜를 기억하셔야 돼요. 너무 늦게와 조금 늦게를 가르는 기준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게 요 날짜입니다. 7월 25일과 1월 25일이니까 이거 확정신고 기한이거든요. 요 날짜가 아마 3번이 나올 거예요. 3번. 그거 외우시는 거 권장. 그래서 여기 언제까지냐면 우리가 공급 시기가 속하는 과세 기간이니까 1기 과세 기간에 공급 시기가 있으면 7월 25일까지 주고받으면 되는 거고 만약에 2기가 공급 시기다라고 하면 다음 연도 1월 25일까지가 되겠죠. 요때를 기준으로 지연 발급, 지연 수치, 미발급, 미수치를 구분하겠다라는 거예요. 해보죠. 한번 사례 들어봐서. 여기. 자, 5월 7일 날 물건을 팔았대요. 물건을 팔았어요. 요때가 공급 시기가 되겠죠, 일반적으로. 그럼 언제까지 세금 계산서를 주고받아야 돼요? 그렇죠. 다음 달 10일까지니까 6월 10일까지 세금 계산서를 주고받는 건 가산세가 없어요. 근데 문제는 이제 6월 10일을 넘겨서 이제 세금 계산서를 주고받으면 문제가 되는 거죠. 그러면 지금 공급 시기가 속하는 과세 기간은 1기죠. 그럼 1기 과세 기간의 확정 신고 기한은 7월 25일 여기를 기준으로 하겠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6월 11일부터 7월 25일까지 주고받으면 이건 지연 발급, 지연 수치가 되는 거예요. 됐죠? 근데 7월 25일 지나서 세금 계산서를 주고받으면 이때는 미발급, 미수치예요. 물론 미수치는 또 예외가 있긴 해요. 그것까지는 안 낼 거니까. 알죠? 자, 그러면 이제 가산세가 어떻게 되냐라는 겁니다. 자, 일단 공급자는요, 1%의 가산세입니다. 지연 발급일 때요. 외우지 마세요. 1%는 여러분들 그 신고서에 있어요. 알죠? 그렇기 때문에 여기서 주의하실 건 얘를 주의하셔야 돼요. 공급 가액이지 세액이 아닙니다. 무슨 말이냐? 내가 지연 발급한 금액은 2억이고요.
그럼 세액은 2천만 원이죠. 맞죠? 2억에 대해서예요. 왜일까요? 물론 암기사항이긴 합니다만 여러분들 우리가 세액하고요. 우리가 세액이라는 건 언제 최종적인 세액이 확정이 돼요? 신고할 때요. 신고할 때 내가 얼마의 세금을 신고하고 납부할지는 신고할 때 확정이 돼요. 근데 이 세금 계산서를 주고받는 건 신고할 때 주고받아요? 아니죠. 단기 중에 주고받는 거잖아요. 단기 중에 주고받는 애들은 최종적인 세액이 나올 수가 없어요. 그래서 금액 기준이에요. 그래서 나중에 배우시겠지만 신고 납부 쪽만 세금 기준, 세액 기준이고요. 나머지는 다 금액 기준으로 가요. 그렇죠? 이유는 그래요. 근데 정 힘드시면 그냥 신고 납부 쪽만 세액이고 나머지는 그냥 금액이다라고 알고 계시길. 좀만 좀 참으세요, 여러분. 잘 힘드신 거 알아요 지금. 자, 다음에 여기 미발급이면 공급자는 2% 때려요. 이것도 안 외우셔도 돼요. 그냥 금액의 2%, 금액의. 네, 여기서 이제 주의하실 게 아까 했던 법인이 종이를 발급한 경우예요. 왜냐? 법인이 전자를 발급 안 했죠. 그럼 미발급인 거예요. 전자를 발급 안 했잖아요. 미발급이에요. 맞죠? 근데 제가 왜 주의하냐면 이거 네가 2%니까 2%라며. 그럼 외우면 되지. 가 아닙니다. 1%로 깎아줘요. 여기 법인이 종이세금 계산서를 발급하면 미발급으로 봐요. 원래 미발급이면 2% 때려야 되잖아요. 근데 깎아줘요. 뭐라도 했으니까. 그래서 FM대로 하면 죄송해요. 자, 그래서 우리가 법인이 종이세금 계산서를 발급하잖아요. 그러면 세금 계산서 미발급으로 봐요. 그럼 미발급이면 우리가 2% 쪽에 입력하는 게 맞죠? 하지만 1%로 줄여요. 참 그지 같죠? 입력하는 건. 그러지 않나요, 여러분들? 맞죠? 그래서 이거는 나중에 설명드릴 거지만 우리 시험 복수 답안을 인정을 해서 어떻게 하냐면 요 지연 발급 쪽에 금액 넣어도 인정해줘요. 1%지 아니잖아요. 1%니까 지연 발급 쪽에 요 법인이 종이세금 계산서 발급한 거 입력해도 복수 답안을 인정해줍니다. 알죠? 여러분 배려해야 되니까. 알죠? 그래서 FM대로 하면 미발급란에 넣고 1%로 돌리셔야 되는데 우리가 복수 답안으로 그냥 1% 가산세인 지연 발급에 넣어도 문제는 없어요. 아시죠? 그럼 여러분들이 둘 중에 하나 택하시면 되는데 그럼 후자 택하실 겁니다. 그래서 어떻게 하는지 곧 설명드리고. 자, 그 다음에 이제 공급받는 자. 좀만 참으면 두 개 남았어, 두 개. 자, 이제 공급받는 자, 구매자잖아요. 그럼 구매자는 아까 제재가 두 가지라고 했죠. 가산세 또는 불공제. 근데 부가가치세는 가장 센 부가가치세 가산세가 3%예요. 그러니까 세금 계산서 뭐 가공 발급이다라고 해가지고 실제 판매자가 아닌 다른 놈으로 했었을 때 막 허위 발급. 그런 게 있거든요. 그럼 제가 하고 싶은 말은 뭐냐면 불공제가 더 세요. 왜냐하면 3%가 최대면 매입세 불공제는 10%를 안 빼주는 거니까 10% 가산세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조심하실 게 지연 수치는 매입세 공제해줘요. 여기 매입세 공제, 지연 수치는 해줘요. 지연 수치 매입세 공제 해줍니다. 불공제가 아니라. 다만 뭐 잘못하긴 했잖아요. 그래서 불공제는 아니지만 가산세를 때려요. 맞죠? 그럼 여러분들이 알고 계실 건 뭐냐면 지연 수치는 가산세가 있다 이 정도. 맞죠? 그리고 매입세 공제가 된다 이 정도. 이 두 개는 알고 계셔야 됩니다. 왜냐하면 지연 수치 했는데 우리 불공제에 입력하면 안 되는 거잖아요. 맞죠? 그리고 지연 수치 나오면 가산세 때리러 가셔야 돼요. 자, 이제 마지막. 자, 그리고 매입세 우리 미수치면은 이때는 매입세 불공제 더 큰 놈을 때려버려요. 10% 가산세랑 똑같죠? 매입한 금액의 10% 안 빼줍니다.
그렇죠? 대신에 가산세는 없어요. 왜냐면 이중으로 때리는 거니까 이중으로 안 때립니다. 이렇게. 그래서 우리 시험에 진짜 많이 나오는 게 요 종이세금 계산서 발급한 거 정말 많이 냈어요. 정가산세가 많이 힘드시다면 이 종이세금 계산서 발급할 때는 여러분들이 지연 발급 쪽에 금액 넣고 끝내셔도 괜찮다. 알죠? 그 정도만 챙기시고 그 다음에 지연 수치는 일반적으로 말로 던져주긴 했어요. 그래서 지연 수치는 가산세가 있다라는 정도만 0.5% 외우실 필요 없어요. 알죠? 저 힘드시다면. 저도 힘들고 지금. 자, 10분 쉬셨다가 우리 5시 15분에 나머지